안녕하세요. 전남 친구 여러분들. 고품격 독서인문 팟캐스트 아나운서를 맡고 있는 장진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오디오가 아닌 화면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마련했기 때문이에요. 저희 부크부크 5화에서 소개해드렸던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쓰셨던 2023년 전남이 선정한 올해의 도서의 주인공 정지아 작가님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먼저 전남의 학생들에게 자기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한때는 전남의 학생이었던 정지아라고 합니다. 소설을 쓰고 있고요. 지금은 제가 태어난 구례에서 고양이 4마리와 호랑이만한 개 1마리와 99세 된 엄마를 키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 먼저 전남에서 출생하신 작가님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이 아버지의 해방일지에도 구례에 대한 이야기와 작가님의 이야기가 녹아 있을까요? 네, 구례가 무대이고요. 구례에서 태어난 한 아이가 아버지와 불화했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혹시 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 아버지의 해방일지라는 책들을 보고 학생들이 2가지 질문이 들 것 같아요. 아버지라는 건 누구의 아버지를 말하는 걸까? 그리고 해방이라는 건 무엇일까? 혹시 작가님 제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물론 이 소설에서의 아버지는 이 소설 화자의 아버지이긴 합니다만은 그거를 떠나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였던 누군가의 삶을 이해해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해방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죽음이 꼭 끔찍한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아버지라는 존재를 아버지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아버지도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연인이고, 누군가의 친구이고, 누군가의 직장 상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식의 시점으로부터의 해방, 이런 면도 있습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아버지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궁금하다면 이 책을 읽어보는 게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 이제 작가로서의 삶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으신데요. 작가가 직업이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글을 쓰는 것 이외에 활동하시는 게 따로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작가가 좋은 점은요, 글 쓰는 시간 말고 하루 24시간이 다 작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소설은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사람이 밥을 먹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누군가와 싸우고 미워하고 이 모든 것들이 소설 안에 담기기 때문에 작가가 생활하는 모든 순간 어떤 밥을 먹고 무엇을 섭취하는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소설의 소재가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작가는 심지어는 꿈조차도요. 꿈이 소설의 소재가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가는 24시간을 소설을 준비하며 살아간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로서 살아간다라는 건 뭔가 책, 그리고 글 그 자체가 되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럼 작가님, 제가 궁금점이 드는데, 작가님은 작가라는 꿈을 가지게 될 때가 언제였을까요? 꿈을 가진 것은 조금 늦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일단은 글 쓰는 것, 글을 읽는 것하고는 매우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설에 나오지만 제가 빨치산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연좌제로 인해서 제가 공부를 해도 출세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요. 또 세상에 나처럼 불행한 아이는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작가님 스스로? 네. 그리고 어릴 때는 다 지가 제일 불행합니다. 살아보니까 안 그런데요. 어쨌건 어릴 때는 그랬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다 저보다 행복한데 유일하게 소설을 읽으면
거기 주인공들은 다 저만큼 불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을 좋아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내가 빨산의 딸이라는 걸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은 근데 자기를 표현하지 않으면 이상해지거든요. 근데 친구에게 이런 걸 말로 할 수는 없으니까 글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꿈을 갖는 것보다 먼저 제가 살기 위해서 읽고 썼던 것 같고요. 이제 작가가 되려고 생각했던 건 공부를 못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글 써야 되겠다라고 그나마 잘할 수 있는 게 그거 같아서 대학을 진학할 때쯤 이제 구체적으로 작가가 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종합해 보자면 작가라는 꿈을 처음부터 갖고 계셨던 건 아니지만 책과 가까이 살고 소설을 읽었던 경험이 나중에 작가가 되는 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요즘에는 사실 저희가 핸드폰이나 유튜브 같은 걸 보다 보니까 글자와 책에서 멀어져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전남에서 교사로 일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이 책을 쓰는 작가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늘 여기 위에 있는 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버지 해방일지라는 소설 말고도 작가님이 쓰신 에세이북들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최근에 나온 책이더라고요. 이제 에세이라고 하는 건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을 적는 거잖아요. 이런 일상적인 글쓰기가 작가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사실은 작가들 말고도 우리 누구나 24시간을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경험한 것을 과거에 놓고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것일 뿐이고요. 글을 쓰는 사람들은 내가 경험한 걸 끊임없이 생각하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하루하루를 혹은 내가 느낀 어떤 것 혹은 또 내 주제, 요즘 친구들은 뭐 이를테면 만화를 좋아하든 웹툰을 좋아하든 그런 걸 읽은 기록을 남긴다던가 자기의 삶을 정리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것은 꼭 글을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삶을 정리한다는 면에서의 의미가 있고 글을 쓰려고 마음 먹는다면 누군가에게는 지나간 과거일 뿐인데 나는 그것을 오늘의 현실 속으로 끌어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한 존재를 훨씬 풍성하게 만드는 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만 개인적인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이제 글을 쓰지만 옛날과 같이 연필로 글씨를 쓸 수도 있지만 지금은 타이핑이 더 익숙한 세대잖아요. 그럼 글씨로 쓰는 것보다 타이핑으로 글을 써도 효과가 좋을 것 같으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도 타이핑 쳐요. 원고지가 사라진 지가 한 30년 넘었습니다. 그러면 연필로 쓰는 게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타이핑으로 글씨를 많이 써보고 글을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요즘에 누가 연필로 씁니까? 학교에서는 그래도 많이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진짜로 작가분들께서는 그런 말씀은 하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손으로 글을 쓰잖아요. 훨씬 못 쓴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타이핑을 하면 못 쓴 글도 웬만하면 인쇄한 것처럼 잘 쓴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손으로 써보는 것이 훨씬 더 정직하게 자기 글을 볼 수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권유하는 작가분들도 계신데요. 저만 해도 귀찮아서 타이핑. 네. 알겠습니다. 이제 작가로서 인생을 쭉 살아오셨고 혹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렸던 그 과거로 돌아간다면 작가가 될 수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삶을 살아보셨다면 혹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셨을까요? 남자 등쳐먹는 인생?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네. 그냥 평범한 여자로 살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작가로 사는 거. 네. 아니 근데 사실은 저는 작가로 사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요. 별로 생각을 안 해봤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직업은 농부이긴 해요. 농부. 네. 왜냐하면 가장 정직한 직업이고 또 동시에 농부는 생명을 살려서 벼를 농사 짓고 그래서 그것으로 또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렇죠. 죽이지 않고 살리기만 하는 직업이라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그렇게 말을 못한 이유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농사를 지을 수는 없겠고, 그러니까 아마 저는 작가라는 타이틀 외에는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작가를 이제 희망하는 친구들 대부분 어린 시절의 꿈이 그렇지만 좋은 점, 작가가 되면 얻게 될 것들 또는 글을 쓸 때 즐거운 점을 생각하다가 작가를 꿈꾸게 되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가끔 그 직업을 가지게 됐을 때 어려운 점, 닥칠 미래라는 것도 조금 이야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가로 쭉 살아오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혹시 무엇이 있을까요? 어렵지 않으셨나요, 작가님? 네, 저는 별로 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그 책을 읽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서 작가들의 벌이가 시원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는 벌이가 안 좋을 때도 있었고요. 근데 그럴 때는 저는 강의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해서 먹고 살았고요.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게 작가는 경험이 많을수록 좋은 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소설로만 벌어먹고 살지 않더라도 다른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것에 크게 지장 없었고요. 그리고 작가가 될 사람들이 빌딩의 주인이 되고 싶다. 작가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런 꿈을 같이 꾸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잘 살고 싶고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작가가 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라면 사실은 돈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창작의 고통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안 고통스러운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다른 거에 비하면 작가의 창작의 고통은 좀 쉬운 편이 아닌가? 이를테면 외과 의사 어떨 때는 12시간씩 서서 수술해야 됩니다. 체력도 좋아야 되고요. 작가의 고통은 그에 비하면 조금 가벼운?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요즘은요, 문학 시장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웹툰 시장, 웹소설 시장은 굉장히 넓어져서요. 또 그런 친구들은 돈을 엄청 많이 벌기도 합니다. 고향이 구례에서 태어나셨고 네. 지금 다시 구례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래에는 고향을 떠나 살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서울로만 가야 된다, 사람이 많은 곳에만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미래에 어른이 돼서 다시 구례로 돌아와서 삶을 살고 계신데 아이들에게 고향에서 다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의미 그리고 고향이 있다라는 것이 나중에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앞으로는 시골이 도시의 대안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요즘은 작은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조금 많아졌고요. 그게 왜냐하면 서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어 합니다. 각종 정신질환들도 많이 앓고 있고요. 근데 서울에서 경쟁 속에 살면서 그걸 치유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나를 알고 어렸을 때부터 나를 봐왔던 사람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대단한 성공을 꿈꾼다면 모르겠지만 한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잘 살아가는 데는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자연 경관도 훨씬 좋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안 살아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떠나지 마세요. 전남에 사세요. 전남이 참 자연도 아름답고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자연도 나중에는 느낄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고향을 사랑하고 고향에 네. 사는 것이 더 좋다라는 작가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점점 더 개인화되는 시대잖아요. 남들에게 관용이나 용서를 베푸는 것보다 미워하기 시작하고 소설에서 이제 아버님의 대사가 나오는데 금께 사람이제 라는 대사가 등장하더라고요. 이 발언에 발맞춰서 미래에 자라날 우리 전남 아이들에게 마지막 조언을 하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는 영원히 아이로 살 것 같지만 금방 어른이 됩니다. 여러분들 몇 년 안 남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저도 그랬습니다. 어릴 때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사람이 어떻게 그래. 이런 말을 주로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경험치가 좁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한 30 넘어가면
근게 사람이지. 그렇죠. 사람이 사람이지. 오죽하면 긁었냐. 이제 이런 말을 절로 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은 그렇게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면서 성장할 때라서 저는 그냥 그렇게 사셔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왜 근게 사람이지 사람이 오죽하면 긁었냐 그런 말을 마음속에 고향처럼 조금 담아둔다면 우리가 타인에게 그렇게까지 야멸차게 굴지는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작가님께서 우리 전남 친구들에게 소중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작가님의 하신 말 중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는 게 있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앞으로 나가게 해주는 이정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지아 작가님과 소중한 시간을 같이 보내봤는데요. 전남 학생 여러분들 앞으로도 부크부크 방송 많이 들어주시고요. 우리 정지아 작가님의 책도 도서관에서 발견하듯 서점에서 발견하면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작가님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드릴까요? 친구들 또 만나요. 안녕.